삼각비는 처음 배울 때 이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라고 묻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군요.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익혀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를 공부하는 건데 첫 번째는 삼각비. 느낌상 삼각형에서 어떤 비율을 따지는 건데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삼각형이 아닌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번째, 직각삼각형은 세 개의 변이 있죠. 보통 그 세 개의 변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밑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의 직각이 바라보는 가장 긴 변, 그 변을 비스듬하게 누워있다고 해서 보통 빗변이라고 부르고, 이런 상황에서 90도의 왼쪽에 있는 이 각을 우리가 배우는 삼각비에서는 보통 기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책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기준이 되는 각이에요. 저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이 있을 거야. 그 변을 보통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기준각과 90도를 끼고 있는 이 변을 밑에 놓이는 변이니까 밑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건 절대적이지 않죠. 만약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실제로 높이나 빗변 길이는 바뀌진 않죠. 90도가 바라보는 변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밑변과 높이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게 꼭 높이, 이게 밑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기준각의 역할이 중요해요. 기준각이 생기면 그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이 높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변을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세 변 있죠? 빗변, 높이, 밑변 그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비. 근데 이 길이비는 실제로 표현상 분수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저렇게 빗변, 높이, 밑변이 구성되어 있는 세 변 중에 두 변을 골라요. 그 두 변을 골라서 길이비, 분수꼴로 만들어둔 형태를 삼각비라고 부르고 그 삼각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인이라는 건데 원래는 이게 풀네임이에요. 사인. 저 앞에는 COS, 코스가 아니고 코사인이에요. 앞에 코가 붙고 사인이에요. 코사인. 이런 딱 봐도 이름도 거의 비슷하죠? 이름도 비슷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시지만 그림도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데 약간 위치가 좀 다른 것.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약간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빼놓고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 탄젠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in이 아니고 sin, 코사인, 탄젠트 그 앞에 이제 세 글자씩만 따는 거예요. 다 쓰기 귀찮아서 앞에 세 글자만 이렇게 해서 sin, cos, tan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탄젠트가 됐든 오른쪽에다 뭘 써요. 항상 뭘 쓰냐면 각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면 숫자 크기만큼 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문자면 그 문자 각을 문자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각에서 여기를 뭐 x라고 표현하면 이 x는 실제로 각의 크기를 말하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숫자나 혹은 문자여도 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이 자체가 하나의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예를 든다면 사인 60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인이라는 기호랑 60도라는 각이 곱하기 돼 있어서 붙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곱하기 아닙니다. 그냥 이 사인 60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옆에는 각도 혹은 각을 나타내는 문자를 갖다 붙인다. 그래야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이렇게만 쓸 수는 없어요. 뭘 써야 돼요, 옆에다. 뭘 쓰는 건 각의 형태인데 뭘 써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만 딸랑 써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쓴 기호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근데 아직 안 배웠죠? 사인이,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를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아까 말한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 비율을 묻는데, 사인은 어떻게 합성하냐면,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나와 있는 삼각형 세 변 중에 이런 모양일 때, 그 A가 기준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 얘를 앞으로는 사인이라고 정의하고, 이 A, 각 A를 기준각, 이걸 갖다 붙여요, 사인 옆에. 사인 A, 그러면 이 대문자 A는 꼭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A를 말하는 겁니다. 빗변분의 높이구나.
그럼 코사인 정의는 빗변분의 이제 밑변이 돼요. 그거를 코사인 A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탄젠트 A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하고 그림상 보면 사인은 AC분의 BC, 코사인은 AC분의 AB, 탄젠트는 AB분의 BC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비율을 묻는 저런 형태를 앞으로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라고 부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선생님 때는 알파벳 대문자도 배우고 소문자도 배우고 알파벳 필기체도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필기체를 안 배우잖아. 교육 과정에 따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즘 학생들한테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왜 소문자 S는 이렇게 쓰는데 필기차 S는 이런 모양으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 잘 못 보잖아.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왜 이런 걸 써놨냐면 사인을 세 변 가지고 길이비를 묻는데 사인이 가만히 있어봐. 사인이 뭐였더라? 코사인은 어떤 두 변을 분수 형태로 쓴 거지? 누가 분모고 누가 분모지? 탄젠트는 또 뭐였지? 이런 거 헷갈릴까봐 예전 우리는 내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기호가 있었거든요. 사인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게 삼각형을 이렇게 싸고 돈다 그래서 S자 모양으로 사인을 부르고 이게 싸고 도는 모양 쓸 때 S자 쓸 때 이게 먼저 얘가 나중이라 빗변분의 높이로 저절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고 코사인은 C자 쓰는 거예요. 각을 끼고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탄젠트는 T에 대문자 T, 소문자 T 근데 필기체 T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T를 이렇게 쓰는 거죠.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근데 말했듯이 여러분은 필기체를 안 배워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인은 삼각형을 싸고 돌고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돌고 탄젠트는 각을 타고 올라가고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정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셋을 우리는 통틀어서 삼각비라고 약속합니다. 저 비율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하나만 위에 거 하나만 해볼게요.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B값을 구하시오.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너무 이쁘장하게 우리가 배웠던 모양대로 써있죠. 우리가 배운 모양이 되려면 90도가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각 A죠. A가 왼쪽 아래 이렇게 놓여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빗변, 높이, 밑변의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 약분하면 5분의 3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오른쪽에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각은 C인데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빗변, 높이, 밑변이 정의되려면 90도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저런 모양으로 써줘야 좀 보기 이쁘거든요. 그래서 위치상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C로 두시면 돼요. 그럼 직각 끼고 있는 변이 B가 되고 나머지가 A가 되죠. 갖다 쓰면 됩니다. 루트 5, 여기 1, 여기 2. 그래서 쓰시면 돼요. 이게 기준각이 됐으니까 C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유리화하시면 정답이고 5분 샷 합시다. 유리화를 여러분이 못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루트로 곱해서 5분의 2 루트 5. 이 친구는 5분의 루트 5. 5분의 루트 5.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모양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직각, 기준각, 바라보는 변, 높이, 나머지 변, 밑변 그거를 생각하고 그림을 안 돌리고 혹은 위치를 안 잡고 풀어도 되는데 처음에 좀 배울 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90도 왼쪽에 기준각 그래서 이렇게 빗변, 높이, 밑변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느낌으로 삼각비를 풀어주시면 배운 대로 이제 배열상 모양이 나타나면 이해하기 좀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번에는 삼각비 값이 주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사인의 값이 지금 사인 값이 나와 있죠. 그리고 A가 기준각이니까 그림은 맞게 잘 그려놨나요? 그럼 사인 A는
정의대로 움직여보면 빗변분의 선분 AC분의 높이 선분 BC 인데 선분 AC는 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선분 BC 이게 삼각 B값인데 문제에서는 그 답이 4분의 루트 5라고 되어 있네요. 배운 대로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곱한 값 4BC 값이 8 루트 5이므로 BC는 2 루트 5가 된다. 여기가 2 루트 5가 되면 나머지 변은요? 나머지 변을 구하려면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코사인 탄젠트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피타고라스를 푸시면 됩니다. AB의 길이를 구할 때는 선분 AC의 제곱 8의 제곱은 2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선분 AB의 제곱과 같죠? 피타로 정리. 따라 선분 AB의 제곱은 8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의 제곱.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런 과정을 매번 쓰기 귀찮아서 바로 구하는 방식은 이거죠. 여기 있는 변 길이 빗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 씌운 상태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한 변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간 과정 안 쓰고도 AB를 직접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루트 64 마이너스 20 루트 44 2 루트 11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도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그 식에 맞추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히 변 길이 없는 상태로 저렇게 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밑에는 얘를 먼저 풀고 위에 있는 거를 이해를 하는 형태로 거꾸로 한번 배워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빗변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만나는 위치에 D를 둔 거죠. 수선의 발을 D라고 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큰 직각삼각형,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전부 다 닮음이 되죠. AA 닮음이 성립해요. 그런 이유는 얘는 90이었고 그렇죠? 근데 90도를 보니까 90의 왼쪽 각, 오른쪽 각을 합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는 y랑 더해야 90이 되고 y는 x랑 더해야 90이 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이 각도가 90이고 얘가 x라면 저절로 얘가 y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얘가 90이고 얘가 y면 얘는 저절로 x가 되겠죠. 이렇게 닮은 도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 지금 책에서 이거 x, 여기 y. 그럼 여기도 y, 이쪽이 x, 여기는 9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삼각형,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전부 다 AA 닮음이 성립한다. 라는 건데, 삼각비를 배우면서 닮음이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그런데요. 지금은 x가, 물론 우리가 여기가 지금 x인 걸 알아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보면 여기에 x가 있잖아요. 그럼 저 x를 가지고 좀 크게,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봅시다. 자, 이 x를 가지고 여기 a, 얘가 b, d. 얘가 x예요. 근데 나와 있는 변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5. 여기서 sin, 책에서 나오면 sin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3번 문제 보면. 근데 sin x를 구하려면 빗변 5, 그 다음에 x가 바라보는 변, 선분 BD를 찾아야 돼요. 근데 선분 BD가 안 나와 있어. 다시 위에 있는 문제를 봤어요. BD가 안 나와 있는데? 아, 여기 빗변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선생님은 여러 번 풀이 중에 안 좋은 풀이를 보여드린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5와 11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이게 13이 되죠. 이 숫자는 피타고라스라고 해서 외우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있는 BD를 구하는 이 BD를 알아야 지금 sin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BD를 구하는 방식은 중2 때 닮음할 때 이런 것도 배웠죠. 5의 제곱은 선분 BD 곱하기 13 이거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 내용이죠. 닮음할 때 배웠잖아요. 이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주로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해서 BD를 구해요. 그럼 BD의 길이는 13분의 25가 돼요. 그럼 여기 이제 13분의 25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sin x는 빗변 5분의 높이 13분의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여기 분모 13을 곱해야 되죠. 여기를 지워줘야 계산이 쉬우니까 이거 13을 곱해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죠? 65 분의 분자는 25. 이거 다시 5로 약분되거든요. 5로 약분하면 여기는 13분의 5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하기는 매우 좀 귀찮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방식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풀고 싶어요. 근데 있더란 얘기죠. 자, 보세요. 다르게 풉니다. 여기까지 구해놨고 여기가 5가 되고 얘가 12가 되고 여기는 13이죠. 근데 우리가 x가 아까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어떻게든 이 BD를 구해서 sin x를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 말고도 다르게 풀 수 있는 게 닮음의 성질을 활용해 보니까 여기가 x라면 여기가 y라면 이쪽이 x고 이쪽이 y가 되면서 각이 움직였어요. 그럼 상황에 따라 헷갈리니까 x와 y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x하고 y가 나타난 이런 삼각형에서는 당연히 x나 y를 통해서 삼각 B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x가 기준각이 되려면 그림상 아마 대략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90도 여기가 지금 그림상 이게 C, 얘가 A, 얘가 B였어요. A가 왜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죠? 그럼 지금 C가 X가 있는 표현이 C니까 C가 기준각이 돼요. 그 직각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13이고 선분 AB의 길이는 5고 얘가 12예요. 이게 X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sin X를 구하시오.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5.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12.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 12분의 5. 이렇게 구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막 여기 어렵게 막 닮음 이용하고 피타로 쓰고 막 이러면서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을 적당히 옮겨서 닮음 도형의 성질을 따라서 닮은 도형의 성질을 따라 그 X가 있는 위치가 아닌 변 길이가 좀 잘 나와 있는 삼각형 쪽에 각 X를 움직여서 그 잘 나와 있는 삼각형을 토대로 삼각비를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러면 Y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기준각이 X가 기준각이 아니고 Y가 기준각이니까 이제 B로 그림을 다시 그리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가 B, 얘가 A, 얘가 C 이렇게 되도록. 그럼 얘는 13, 여기 AB의 길이 얘가 5, 얘가 12. 그럼 여기가 이제 Y가 된 거죠. 기준각. sin Y,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Y,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Y. 네,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BAD 이제 찾은 겁니다. BAD. BAD면 X죠? X와 같은 각 여기 어딥니까? 라면 여기가 X였잖아요. 그래서 ACB. 각 ACB. 뭐 BCA도 같아요. DAB. 각 Y를 찾아라는 얘기죠. Y랑 같은 각은 여기가 각 Y였기 때문에 ABD. 각 ABD. 이렇게 찾아서 각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sin Y, 코사인 Y, 탄젠트 Y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막 변 안 나와 있는 걸 억지로 막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4번에서. 이제 밑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자로 배열되어 있는 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닮은 도형에서 삼각형 ABC에서 큰 삼각형이에요. 큰 삼각형에서 A가 기준각이죠. 저기서 나온 것처럼 A가 기준이라면 사인은 선분 나와 있는 것처럼 선분 AB분의 선분 BC, 코사인은 선분 AC분의 여기 선분 AB, 탄젠트는 여기 밑변 선분 AB분의 선분 BC 이렇게 주르륵 이게 세 칸에 자리 잡을 테니까 여기 이제 빈칸 쓰면 선분 B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제는 큰 삼각형 ABC를 보지 않고 작은 삼각형 중에도 ADB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이 삼각형을 좀 바깥으로 빼내서 보되
A라는 기준각은 바뀌면 안 돼요. 여기 그대로 A가 있어야 되죠. 그럼 90도인 D가 1이 오게 되고 이제 B가 1이 갈 겁니다. 요 삼각형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는 sin A는 AB분의 BD, AB분의 선분 B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삼각에서 이제 코사인 A를 구하시오. 코사인 A면 AB분의 AD, AB분의 AD. 탄젠트는 AD분의 BD, AD분의 BD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삼각을 빼다가 이렇게 그려요. 근데 A가 어디로 간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처음에 있는 삼각 얘가 90이었고 얘가 X고 얘가 A였잖아요.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도 90X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꼭좀 B라고 써져 있지만 A와 같은 역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서 좀 조그맣게 그려서 이제 90도 어디가 90이었냐면 여기가 90이죠. D. 그럼 여기 기준각. 지금 여기서 기준각은 여기서는 A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A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기 B인 거죠. B. 꼭점에서는 B인 거예요. 나머지 한 점이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남은 건 여기서 sin A라는 뜻은 sin B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sin A라고 써 있기 때문에 sin A는 AC분의 BD, BC분의 여기서는 이제 AC인 동시에 BC죠. BC분의 CD, BC분의 CD 이렇게 쓰고 코사인 A는 혹은 코사인 B는 BC분의 BD, BC분의 BD 이렇게 되며 탄젠트 A 혹은 탄젠트 B는 여기 AD분의 BC 혹은 BD분의 CD, BD분의 CD 이렇게 빈칸이 메꿔지겠죠. 그러니까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주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각에서 표현되어 있는 변들로 막 문제를 풀려가다 보면 나와 있는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변 길이 구하기 너무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혹은 안 구해지거나 어렵거나. 그럼 거기서 꾸역꾸역 안 되는 걸 막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바라보는 빗변 쪽으로 수선을 무조건 긋게 되면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이 3개 나타나요. 그 3개 중에 변 길이가 그냥 잘 나와 있는 삼각형을 꼽아서 거기서 삼각비 값을 구해도 원래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비 값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선생님, 크기가 다른데 저는 좀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도형의 변 길이와 중간 도형의 변 길이, 작은 도형의 변 길이는 길이가 다 제각각 아닌가요? 제각각이겠죠. 그럼 제각각이면 변의 길이가 다르니까 분모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 답도 다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도형들이 전부 다 닮음이라는 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3, 4, 5. 이거 3, 이거 4, 이거 5. 여기 있는 거 그냥 x라고 합시다. 기준값. 그럼 여기서 sin x를 구하라면 5분의 3. 코사인 x를 구하라면 5분의 4. 탄젠트 x를 구하라면 4분의 3. 그럼 일단 그려져 있는 모형에서는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근데 얘랑 닮음이면서 2배로 확대되어 있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2배로 확대해봐. 그럼 닮음 도형이긴 해. 닮은 도형이라는 얘기는 이 x라는 각이 그대로 여기로 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닮음할 때 배웠잖아요. 닮은 도형은 길이는 달라지지만 안에 들어있는 각의 크기는 다 똑같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2배를 합니다. 그럼 얘는 10이 되고 얘는 8이 되고 얘는 6이 되겠죠. 여기서 sin x를 구하라면 10분의 6, 코사인 x를 구하라면 10분의 8, 탄젠트 x를 구하라면 8분의 6. 아까랑 마치 다른 변을 썼기 때문에 답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다 뭐가 되죠? 약분이 됩니다. 약분하면 아까 위에 썼던 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유는 실제로 5의 이 10이라는 게 5의 2배고 이 6은 3의 2배고 여기는 8은 4의 2배이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는 분수 형태로 따지는 삼각 B 같은 케이스는 어차피 빗변 높이, 빗변 밑변, 밑변 높이 하다 보면
곱하기 되는 2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어차피 다 약분될 거기 때문에 고스란히 처음에 있었던 숫자인 3, 4, 5가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닮은 도형일 때만 쓰는 겁니다. 닮지 않으면 이런 걸 당연히 쓰지 않겠죠. 닮은 도형이면 변의 길이는 달라지겠지만 비율 자체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얘가 3, 4, 5. 그럼 얘도 3의 2배, 4의 2배, 5의 2배처럼 비율 자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율을 물어보는 삼각비 값은 여기서 sin x, cosine x, 탄젠트 x를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답이 똑같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결론은 변길이 잘 나와 있는 쪽의 삼각형을 빼내서 거기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쪽에서 풀지 말고.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하, 여기는 당연히 이것도 닮은 도형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삼각형 ABC와 요 왼쪽에 있는 ABC와 삼각형 EBD가 아마 닮은 도형이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걸 테니까 닮은 도형의 성질에 맞춰 푸시고.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삼각비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각, 더군다나 그 각에 대한 삼각,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비율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삼각형 세 변의 길이 비율을 하면 그 비율 값으로 삼각비를 구하면 답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크기와 관계없이. 그게 어떨 때냐면 30도라는 각, 45도라는 각, 60도라는 각이 주어졌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일일이 조건이 주지 않아도 그 세 변의 길이 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알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비를 계산하면 답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첫 번째, 30도처럼, 30도부터 먼저 봅시다. 이게 30도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30도라는 각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 각 중에 한 각이 직각이에요. 기본이죠. 그거는 기본 베이스. 딱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 값이에요. 90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각 중에 한 각이 30도야. 그 기준각이 돼. 그럼 나머지 한 각은 저절로 60이잖아. 30, 60, 90 이렇게 변기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거 언제 나오는 삼각형이냐면 보세요. 여기 이 삼각형 나온 거예요. 이 삼각형 잘 보니까 30, 60, 90으로 되는 직각삼각형인데 왠지 이런 느낌 안 들어? 왠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 딱 반만 쓴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여기까지 붙여본다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에요. 60, 90, 30, 30, 60 그러면 60, 60, 60 이렇게 되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잘 봐.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게 길이를 묻는 게 아니고 길이 비율을 묻는 거잖아. 삼각비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배운 것처럼 길이 값은 달라져도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닮은 동일 때는 그러니까 30, 60, 90을 가지는 삼각형은 이게 조그맣든 아니면 이렇게 크든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길이의 값은 달라졌지만 비율은 동일할 테니까. 근데 요즘 우리는 30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그림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가 90도, 얘가 30도, 이게 기준각이에요. 여기 60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비율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1이 아닌 그냥 2로 더 봤어요. 왜? 이게 절반값이거든. 원래는 이렇게 2인데 2의 절반을 계산한 거니까 1로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는 이 변의 길이는 계산이 왜 루트 3이 나왔냐면 빗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 길이 구할 때는 루트를 씌우고 빗변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나머지 한 변 길이를 제곱해서 빼내면 이렇게 나와요. 루트 3이.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직각삼각형 중에도 30도, 60도, 90도라는 이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일 때는 그 각들이 바라보는 30도가 바라보는 변, 60도가 바라보는 변, 90도가 바라보는 변은 항상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대 2라는 변 길이의 비율을 항상 유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삼각 B는 변의 길이가 달라져도 비율은 동일한 값을 계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쓰시는 거예요. 30도라는 이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1일 때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여기에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배가 돼요. 이 길이에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각, 걔가 바라보는 변이 기준으로 본다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거기 루트 3배, 90도가 바라보는 변은 거기에 2배의 비율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 루트 3, 90 바라보는 변은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사인 값을 구해보면 사인 30도가 기준이니까 그냥 직접 30을 쓴 거예요. 사인 30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30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30은 밑변분의 높이. 물론 유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루트 3. 여기는 세 개 값이 나란히 어디 써 있냐면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값이 써져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5도라고 되어 있는 이 기준각일 때는 한 각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못 박혀서 90이 있고 나머지 두 개 각 중에 하나가 자, 90도가 있고 나머지 두 개 각 중에 한 각이 45도면 나머지 한 각은 저절로 45도가 돼요. 그럼 지금 이 모양처럼 90, 45, 45를 가지고 있는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원래는 뭐라고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었던 거예요.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 이해됐나요? 거기에 딱 절반만 잘라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변은 1, 여기 있는 변은 정사각 한 변 길이 1. 그럼 빗변 길이는 왜 루트 2가 되냐면 빗변 길이를 구하다 보니까 빗변 길이를 구할 때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합을 빼지 말고 더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일 때는 이 비율을 기억하셔야 돼요. 45도, 45도, 90도 이렇게 상황의 각이 주어지게 되면 그 각들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라는 매우 중요한 다시 변 길이의 비율이 나타나요. 그럼 지금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드릴게요. 직각이등변 삼각형 45, 45, 90일 때는 45 바라보는 변은 1, 45 바라보는 변은 1, 90 바라보는 변은 루트 2. 그럼 여기서 사인 45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똑같은 각이긴 한데 그냥 얘를 기준각으로 보고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얘도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 1분의 1 약분하면 1 이렇게 나와요. 요 세 개 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크기상 60도인데 60도는 아까 이 삼각형을 돌리면 돼요. 얘가 기준이 아닌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 좀 길쭉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 90, 60, 얘가 30도. 얘가 기준각. 아까 비율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1일 때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되고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기준 60이죠 이제?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60도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그냥 답이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요 세 개 값이 다시 이렇게 주르륵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저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에?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해서 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죠. 꼭 외워야 됩니까? 네. 안 외우면 안 되나요? 뭐랑 똑같은 질문이냐면 구구단을 꼭 외워야 됩니까? 랑가 똑같은 대화예요. 구구단을 꼭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교육과정 안에 꼭 외우라고 되어 있는 절대 교육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외워주면 좋은 거지. 아니면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아서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얘도 그래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30, 45, 60이라는 각을 통해서 구하는 삼각비 값은 굉장히 자주 나올 텐데 그때마다 매번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서 유도할 거예요. 왜 사인 30은 이거죠? 왜 코사인 45는 저거? 왜 탄젠트 60도는 저 값을 갖습니까?를 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외울 겁니까? 말했잖아. 넌 유도 선수가 아니야. 매번 유도할 수는 없다고요. 웬만한 것들 중에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것들은 외워야 돼. 얼마 전에 여러분 시험 본 것도 있잖아요. 근해 공식 외워야 되잖아. 왜? 유도하기 귀찮으니까. 매번 완전제곱식 변형시켜서 제곱 넘기고 뿔마 루트 붙이고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울 때 이 표에다가 뭐 칸 같은 것도 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칸은 양쪽에 한 칸씩 더 칠 수 있으면 좋고 좀 치기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하나 새로 하나
네. 표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3칸. 줄여서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책은 30도부터 60도까지 써졌지만 우리는 0도부터 외웁니다. 이거 좀 이따 나오거든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한꺼번에 외우시는 거예요. 0도, 30도, 45도.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거죠. 60도, 마지막이 90도. 이렇게 5개를 외웁니다. 자,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 아까 내용은 다 유도 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외우는 방식만 설명드릴게요. 약간 유치할 수도 있지만 유치한 게 더 잘 외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코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죠. 코 큰 집안, 코 작은 집안. 하지만 둘은 같은 집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삼각비 값을 외울 때는 둘이 굉장히 비슷한 규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얘는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인, 코사인, 형제.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얘네들은 그 값을 2명이라 둘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2로 다 나눠요. 2명이니까 공평하게 2로 나눕니다. 논리와는 관계없이 그냥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외우는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 방식대로 외우시면 돼요. 뭐 구구단 외우는 게 누구는 구구단송을 외워서 노래 부르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상관없으니까. 그 선생님도 그냥 그러니까 외우는 하나의 방식을 말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이진 않아요. 자, 이제 사인을 하는데 분자를 쓸 거예요. 코사인도 분자를 쓸 거고. 근데 사인은 저 값을 쓸 때 값이 쌓여가. 그래서 사인이에요. 값이 쌓여가서. 어떻게 쌓여가요? 그러면 분자가 다 루트인데 값이 하나씩 쌓여간다는 뜻은 하나씩 커져요. 어디서부터? 0부터.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2분의 루트 0은 결과는 0이죠. 근데 쓰기만 이렇게 쓰는 거지 외울 때는 0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을 뜻하고 얘네들 그냥 외우시면 되고 얘는 2분의 2니까 약분하면 1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은 왜 사인이냐면 값이 쌓여가기 때문에 사인이잖아요. 코사인은 값이 거꾸러져요. 값이 코꾸라져. 그래서 코사인이에요. 값이 코꾸라진다는 게 뭐냐면 거꾸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 쓴 숫자를 반대로 가장 큰 값을 먼저 하나씩 작아져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0일 테고 얘는 2분의 1일 테고 얘는 1이겠죠. 이렇게. 근데 탄젠트를 외울 때만 조금 약간 어거지예요. 탄젠트 0은 0인데 답 자체가 0이에요. 사인과 똑같아요. 사인 0, 0. 코사인 0, 0이에요. 탄젠트는 처음에는 탄젠트 30도만 외우세요. 분모가 루트 3 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이 뭐냐면 30 다음에 큰 각이 45도죠. 45도 다음에 큰 값이 60도잖아. 이렇게 다음 각으로 넘어갈 때 루트 30 곱해져요. 그럼 루트 3이 곱해지면 1이 되고 다시 루트 3이 곱해지면 루트 3이 되겠죠. 그 마지막 탄젠트 90은 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값이에요.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3 때는 따로 이 값은 외우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하고 그냥 외우지 않아요. 저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 표 빈칸을 여기 위에다 뭐 빈칸 처리해놓고 빈칸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쓰시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든지 해서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봐봐. 당연히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뭐 이런 문제 풀 때 아까처럼 그림 그려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이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귀찮아 보이는 거 하나 해볼게요. 이런 것들. 다음에 삼각 B값을 계산해서 답을 쓰셔야 되는데 순서를 잡아야죠. 당연히 곱셈이 먼저 있으니까 이거 곱셈부터. 그 다음은 다 덧셈들이니까 얘랑 따로따로인데 이거 1번, 얘 2번, 얘 3번이라고 합시다. 1번은 탄젠트 30도, 이거 바로 쓸게요. 탄젠트 30도, 아까 외운 값 루트 3분의 1 곱하기 탄젠트 60도 루트 3. 물론 지금 외웠으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지금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답은 1이에요. 외우기 전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2번인데 2번 잘 보세요. 저게 뭐지? 사인 5탄가? 30도까지는 알겠는데 가운데 2 뭐야 이거? 이 뭐지? 제곱이에요. 제곱인데 원래 제곱은 이렇게 원래 사인 30도의 제곱을 원래 제곱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마치 뭐가 제곱된 것처럼 보이냐면 30도라는 각만 제곱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30도라는 각을 제곱한 게 아니고 사인 전체를 제곱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가로를 치거든요. 근데 가로치기가 귀찮은 거야. 매번 쓸 때마다 가로치고만 모양이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줄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인 30도, 사인과 30도 사이에 있죠. 그 사이 위치 위에다가 제곱을 조그맣게 씁니다. 그럼 이게 이 말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죠? 걔를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이에요. 3번 사인 60도의 제곱인데 사인 60도는 이제 좀 전에 외워서 잘 안 되지만 2분의 2, 3입니다. 걔를 제곱하는 거죠? 4분의 3이에요.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건. 그럼 4로 통분해야 되겠죠? 2번 먼저 써야 되니까 2번 4분의 1 더하기 1번 1은 4분의 4 더하기 3번 4분의 3 다 덧셈하면 4분의 8 약분하면 2 이렇게 된 겁니다. 정답은 2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 풀 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빨리빨리 대입하는데 알지 못하면 아까처럼 이런 그림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나 값을 못 내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비율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1대 루트 3대 2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걸 보고 이제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귀찮기 때문에 외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구성돼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약간 활용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활용 문제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좀 푸는 걸로 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차함수 다룰 때도 직선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직선은 함수식을 쓰게 되면 이게 1차함수로 표현되고 1차함수의 모양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 앞에 있는 A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기울기라고 부르죠. 물론 뒤에 있는 B는 Y절편이에요. 근데 이 이건 Y절편이고 근데 기울기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래서 수치상 계산할 때는 보통 점 두 개 배열한 다음에 x좌표끼리 뺀 거분의 같은 순서대로 y좌표끼리 뺀 것. 그러면 기울기가 나타났었죠. 물론 이런 공식 있긴 있었어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건 심심치 않게도 쓰이긴 하니까 잘 기억해야 됐지만 오늘은 이거 위주로 이렇게 위주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걔가 x 앞에 있는 개수다. 그치? 근데 기울기를 구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선 위에 점이 두 개 필요합니다. 여기 점 찍어요. 또 어딘가에 점을 찍어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경도인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렇게 뭘 찾냐면 x의 증가량을 찾죠. 이만큼의 뭐를 찾냐면 y의 증가량을 찾아요. 맞지? 근데 저 그림을 내가 잘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치 직각삼각형에서 저 그림을 이렇게 따다 그려보면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따다 그려보면 여기는 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표현해서 쓰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저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x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의 길이랑 같고 y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높이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그런 기준이 필요한 이 각이 필요한데 이 각이 뭐냐면 이 각이 이게 직선이었잖아요. 직선과 마치 얘를 x축 평행한 직선이지만 느낌상 x축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해요.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 이 뜻이에요. 직선이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 각에다가 뭘 붙이면? 탄젠트를 붙이면 이 각을 x라고 합시다. 이 각을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나중에 많이 써요. 번데기 모양이에요. th, 그러니까 세타라고 불러요. 각 쓸 때 많이 표현하는 기호인데 탄젠트 세타,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 각에 탄젠트를 붙이면 밑변분의 높이가 나타나는데 그 밑변분의 높이가 마치 지금 뭐처럼 보이죠?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걸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밑변분의 높이는 저기서 본다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뭐랑 같다라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각 비를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직선의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탄젠트를 갖다 붙여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면 그게 그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인 기울기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중요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이런 거 하나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7번 같은 거.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y절편이 3이고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이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혹은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혹은 탄젠트 각 60도였죠. 탄젠트 60도를 구하라는 얘기네. 내가 외웠더니 이 각이 루트 3인 걸 알았어. 그럼 이게 기울기니까 따라서 루트 3이 직선의 기울기인 1차 함수의 x 앞에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식이 y는 루트 3x라고 가는 게 확실해요. 그 다음에 y절편 b인데 b를 안 해, 문제가. 이게 그냥 3이라고 고쳤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 얘를 모르고 가끔 여기를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얘가 뭐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건 몰라요. 문제가 바뀌어서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탄젠트 y는 탄젠트 60도가 x의 개수가 되고 그 뒤에 y절편이 갈 텐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고 y절편 모르는데 y절편 모르고 x절편 알죠? 그럼 마이너스 2,0 대입하시면 돼요. y는 0, x는 마이너스 2 루트 3. 따라서 b값은 2 루트 3. 그래서 이 직선식은 y는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직선식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과제는요. 일단 오늘 많진 않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아마 오늘 남아있는 시간에 학원에서 푸시면 이 과제는 다 할 것 같은데? 나 시간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네. 왠지 시간이 남을 것 같죠? 금방 하면 다 끝나겠는데?